아버지의 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버지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와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몸에 배고 살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먼지처럼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침대는 그대로였습니다. 베개에는 아직도 아버지 머리 자국이 움푹 패여 있었고요. 이불은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당신 이불을 손수 계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고 말씀드려도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괜찮다 라고 하셨죠.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마루에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안경이었습니다. 다리 한쪽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죠. 몇 년 전에 제가 아버지, 안경 새로 하나 사드릴까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저으시며 이거 아직 멀쩡한데 뭐 돈 아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돈 아껴라. 당신은 평생 아끼고 또 아끼셨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마트 영수증. 아버지는 모든 걸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제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2일 우리 아들 입학식, 2011년 2월 10일 중학교 졸업.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가 서랍 깊숙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였는데 모서리가 해지고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수첩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무언가의 무게였습니다. 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 수첩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기를 쓰셨다는 것을요. 첫 페이지 날짜는 1995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늘 아들이 학교에 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복 같은 옷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봤다. 예뻤다. 나는 출근해야 해서 배웅을 못했다. 미안하다. 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1995년 5월 3일. 오늘 아들 학교에 학부모 상담이 있었다. 가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더러워서 못 갔다. 아내가 다녀왔다. 선생님이 아들이 착하다고 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부모 상담날이었습니다. 친구들 부모님들은 하나둘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교실 뒤편에 서서 교문 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오실까, 어머니가 오실까? 그러다 어머니가 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 오셨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식탁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던 게 기억납니다. 제가 어머니께 왜 아버지는 안 오셨어?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일 바쁘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서 말없이 밥을 드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신 채로요. 아버지는 카센터에서 일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동차 정비사셨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셔서 밤 10시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말에도 일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였습니다. 쇳가루 냄새, 매캐한 엔진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어릴 때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가 나면 아버지가 오셨구나 하고 반가웠습니다.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항상 먼저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손을 씻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비누 거품 내는 소리, 솔로 문지르는 소리. 한참을 씻으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손은 늘 검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기름때가 박혀 있었고요. 손마디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균열이 가 있어서 겨울이면 피가 배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손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아빠 하고 달려가면 아버지는 저를 번쩍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웃으시며 우리 아들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손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였습니다. 친구들이 생기고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저는 아버지의 손이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새로 나온 샤프 펜슬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지나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퇴근길이셨나 봅니다. 낡은 점퍼를 입으시고 헬멧을 한 손에 들고 걸어가셨습니다. 작업복 바지는 여기저기 기름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창밖을 가리키며 저 사람 누구 아버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샤프 펜슬을 집어들고 다른 곳을 보는 척했습니다. 몰라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은 다시 샤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외면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인사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을까요? 왜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10월 15일. 오늘 아들 학교 앞을 지나갔다. 퇴근길이었다. 문구점에 아들이 있는 게 보였다.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손을 흔들까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들이 창피할까봐. 나는 그냥 지나갔다. 아들아, 미안하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봤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른 척 지나가셨습니다. 저를 위해. 제가 창피할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방 한가운데 저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1년 3월 5일. 오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다. 키가 많이 컸다. 나보다 클 것 같다. 자랑스럽다. 2003년 7월 20일. 여름이 덥다. 에어컨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다. 아들이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잔다. 미안하다. 2004년 2월 14일. 아들이 고등학교에 합격했다. 인문계라고 한다. 기쁘다. 이제 대학만 가면 된다. 나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2004년 9월 1일.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다. 학비가 많이 든다. 주말에도 일해야겠다. 2005년 3월 12일. 아들이 공부한다고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는다. 힘들 텐데. 힘내라 아들아. 그리고 그 날짜를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12월 8일 밤. 그날은 유독 추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었습니다. 교실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책상에 엎드려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연필 긁는 소리,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교실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뒷문 틈으로 아버지가 고개를 내밀고 계셨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고 계셨습니다. 짙은 남색 파카였는데 소매 끝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지퍼가 반쯤 내려가 있어서 안에 입은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회색 작업복이었는데 여기저기 기름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추운 밤 공기에 뺨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은박지에 싼 무언가였습니다. 아버지는 교실 안을 둘러보시며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더 깊게 패였습니다. 손짓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친구들이 쳐다봤습니다. 뒷자리 친구가 누구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뒷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버지는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파카는 낡아서 솜이 여기저기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작업복 바지는 무릎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신발은 오래된 운동화였는데 밑창이 떨어질 것처럼 헤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장갑을 안 끼셨나 봅니다.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배고플까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김밥 좀 쌌다. 먹어라. 아버지는 제 손에 은박지로 싼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손의 온기가 은박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은박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차갑게 물었습니다. 학교까지 왜 오셨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퇴근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많이 춥지? 감기 조심하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어있는 손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서셨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쓸쓸해 보였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뭐야 저거? 라고 물었습니다. 김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와, 부럽다. 나도 배고픈데라며 친구가 웃었습니다. 저는 은박지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김밥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6개가 은박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 모두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건 굵고 어떤 건 가늘고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길었습니다. 옆구리가 터져 있었습니다. 밥알이 흘러나와 은박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김이 찢어진 것도 있었고요. 속재료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당근, 단무지, 햄, 시금치. 제각각의 방향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김밥은 반으로 뚝 끊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그런 예쁜 김밥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써주시던
그런 김밥도 아니었습니다. 서투르고 투박하고 못생긴 김밥이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야, 저거 뭐야? 완전 폭발했네. 다른 친구도 킥킥거리며 김밥이 아니라 밥김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앞자리 친구도 뒤돌아보며 누가 쌌어? 엄마. 근데 왜 이렇게 못 쌌어? 라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불타올랐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귓불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라리 안 주시는 게 나았을 텐데.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게. 저는 은박지를 다시 뭉쳤습니다. 김밥을 싸서 구겨진 은박지 안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손에 묻었습니다. 끈적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은박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교실 뒤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버려야 하나? 아버지가 싸오신 건데. 하지만 창피했습니다. 못생긴 김밥이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웃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은박지를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휴지와 과자 봉지 사이로 그 김밥이 떨어졌습니다. 은박지가 펼쳐지며 못생긴 김밥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책을 폈습니다. 수학 문제를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베어가며 싼 김밥을 한 입도 먹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보고 계신 건지 졸고 계신 건지 모를 자세였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시며 들어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김밥 맛있었어?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처음 싸봤는데 잘 안 되더라.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괜찮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을 지나 제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도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김밥 재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당근 조각, 단무지 조각, 햄 조각들, 김부스러기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밥알도 몇 개 붙어 있었습니다. 식칼 옆에는 유튜브가 켜진 아버지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김밥 싸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영상을 보며 김밥을 싸셨구나. 저를 위해.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소파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희미한 달빛에 아버지의 손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3개, 4개.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여기저기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김밥을 싸시다가 손을 다치셨구나. 식칼에 베이셨구나. 그래도 계속 싸셨구나. 저를 위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사과해야 할까? 김밥 버린 거 고백해야 할까?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장실에 다녀와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를 더 멀리했습니다. 고3 내내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먼저 나갔고 밤에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학원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집에 일찍 오셨습니다. 치킨을 사오셨습니다. 축하한다, 아들아. 아버지는 웃으시며 제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보면 가슴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김밥을 버린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카센터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 학비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물으셨습니다. 학교는 재미있니? 공부는 잘 되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저는 네,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제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월급이 괜찮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독립한 것입니다. 집에는 명절에만 내려갔습니다. 설과 추석 1년에 2번. 아버지는 늙어가고 계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셨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허리가 더 굽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센터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일하시지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괜찮다. 일 안 하면 심심해. 아버지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회사 잘 다니니? 네, 잘 다니고 있어요. 여자친구는 생겼니? 아직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잘 먹어요.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매번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저는 그 대화가 지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올 때마다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치 그것밖에 물어볼 게 없다는 듯이. 30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래된 양복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식 때 입으셨던 그 양복이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야위셔서 양복이 헐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축하한다, 아들아.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더 두꺼워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아내는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버님. 아버지는 계속 웃으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네. 고맙다. 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결혼 후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 집안일, 아내와의 시간. 부모님 댁에는 1년에 한두 번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잘 먹어요. 회사 일은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그래, 알았다. 건강 조심해라. 네, 아버지도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3분도 안 되는 통화. 저는 그것조차 귀찮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쁠 때는 아버지 전화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문자로 바빠서 못 받았어요라고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알았다고만 답장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라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나? 언제 이렇게 야위셨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우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셨어. 쉬라고 해도 안 쉬시고. 내 학비 때문에, 내 결혼 자금 때문에. 어머니의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기름때가 손톱 밑에 아직도 남아있는 손, 평생 저를 위해 일하신 손. 아버지, 일어나세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일을 쉬면 돈을 못 번다. 아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아들은 이제 가정도 있고 바쁘다. 나는 괜찮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일기장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자가 번졌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못 돼서,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손이 더러워서, 돈이 없어서, 멋있는 아버지가 아니어서. 그래도 너는 잘 자라줬다.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랑스럽다. 고맙다. 사랑한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미안해요. 좋은 아들이 못 돼서,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서, 김밥을 버려서, 감사하다고 말 한 번 제대로 못해서,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못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영원히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 속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웃었다. 오늘 아들이 시험을 잘 봤다.
오늘 아들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된다. 오늘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못 받았다. 바쁜가 보다. 오늘 아들이 결혼 사진을 보내줬다. 행복해 보인다. 다행이다. 모든 페이지가 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이유는 저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방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너무 늦었지만 사랑해요, 아버지.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길을 걷다가 카센터를 보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정비사들을 바라봅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는 그들 중 누군가는 저처럼 자식을 둔 아버지일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아버지일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편의점에 가면 김밥 코너 앞에 섭니다. 삼각김밥,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예쁘게 포장된 김밥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김밥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싸주셨던 못생긴 김밥을, 옆구리가 터지고 밥알이 흘러나왔던 그 김밥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김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김밥이었다는 것을. 저는 김밥을 하나 집어듭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벤치에 앉아 천천히 김밥을 먹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매년 아버지 기일이 되면 고향에 내려갑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소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고향 뒷산에 묻히셨습니다. 조용하고 햇볕 잘 드는 곳입니다. 저는 산소 앞에 앉습니다. 아버지 일기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씩 읽어드립니다. 2006년 12월 8일. 오늘 아들에게 김밥을 싸줬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산소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평생 덕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못난 김밥.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이야기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바칩니다. 당신의 투박한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모든 자식들에게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입니다.